오늘은 올 한 해 내내 얘기했던 미국 대선이 치러졌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이 됐으니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트럼프가 각 국가의 대통령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도 있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약간의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미 뭐 시간이 많이 흐른 내용이라서 여기는 빨리 훑고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용모상박이었다가 마지막에는 한 6대 4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임박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작하자마자 끝났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대선 하고 나서 얼마 만에 결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미국 대선하면 막 3일에서 막 일주일씩 걸리고 그래요. 근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 보니까 이미 트럼프가 사실상 확정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제 AI가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왔더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재정과 법을 만드는 상원과 하원, 여기 다 지금 공화당이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대통령은 국민의힘이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뭐 해? 뭐 안 해? 뭐 이러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한 몸이 됐어요. 대통령은 민주당이었고 상원은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을 했었는데 이번에 딱 이제 바뀌었고, 그러면서 공화당이 다 가져갔으니 이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트럼프의 힘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걸었던 정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조에서 어떤 기조로 이 앞으로 바뀌어갈 것이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역 관세 증대입니다. 보편적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관세를 때리겠다. 이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그러면 미국 내에 외국에서 입해온 물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국민들은 고민을 하겠죠. 메이드 인 USA와 메이드 인 재팬을 놓고,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놓고, 또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놓고. 근데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싸서 샀는데 이제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어디 거 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거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이걸 다 올려서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법인세를 인하를 해줄게. 법인세 인하해준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내야 할 지출 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제품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공장 미국에다가 줘. 미국에서 지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너네들 물건 팔 수 있잖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제 바이든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내용인 건데 방법이 다르죠. 바이든은 내가 50조 투자할게, 50조 줄게, 보조금 줄게, 여기다가 공장 좀 줘. 이런 거였다면은 트럼프는 보조금을 내가 왜 줘? 보조금 안 줘. 대신에 너네들 여기다가 공장 안 지으면 너네 다 망할걸? 이제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엄마가 애 달래면서 일로 와 했던 거였다면 이제 아빠가 회초리 들고 때리는 그런 형태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가 프로젝트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로 갑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미국이 말하는 글로벌 리더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엔 방위 같이 지켜주는 걸 말해요. 우리나라한테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한반도에 결국에는 또 방위비 또 내라고, 돈 내라고. 그러니까 거래 기반 동맹 관계로 유지를 할 거고, 이게 안 되면 우리 안 해. 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거는 결국은 돈이에요. 돈 안 내? 그럼 우리 미군 철수할게.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산업 확대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정책 후퇴한다. 근데 이 얘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힘들어진다. 근데 전기차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전기차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앞으로 영원히 간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이 더 증가한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만 쏟아붓다 보니까 화석연료에 대해서 막 규제를 강화했고, 강화를 하다 보니 석유나 가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적게 뽑아요. 적게 뽑으니 얘도 비싸지고 얘도 비싸지고. 그래서 이걸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더 싼 거 써서 미국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 키워서 2차 전지 패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내가 가져올 때까지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 억제.
이것도 미국이 물가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허드렛일 하던 라틴계, 특히 멕시코 통해서 들어오는 이민자들, 그리고 저기 밑에 쿠바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 통해서 오는 남미 쪽 그 이민자들을 못 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막다 보니까 베이비시터부터 시작해서 트럭 드라이버 이런 사람들의 인력난이 왔어요. 인력난이 오다 보니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가니 결국 물가를 만드는 지표 안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인데, 임금이 올라가니 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근데 바이든 때 좀 풀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거 억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멕시코에서 올해 한 9월이었나? 9월, 10월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게 됐던 이유가 결국에는 트럼프가 될 걸 대비해서 미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가격 같은 거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마 이거 다시 잡히게 되면은 올라갈 것 같아요. 물가가 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는 좀 올라가고 어디는 좀 떨어지고 하면서 바이든 때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액션을 할 거고,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가격인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물가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의 앞으로의 정책이 각 파트별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 보호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수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대중 공약입니다. 그 동맹국을 불문하고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한테는 60% 내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죠? 대만 쳐들어가면 1000% 물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 관세가 이슈가 될 것 같고, 상호 관세에서 무역 상대국의 관세가 높으면 미국도 같이 올리겠다. 그래서 너네들 수출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무역 적자국이랑은 이제 재협상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익 볼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 이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미국 내에서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기준금리의 인하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진짜 큰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 금리 인하 많이 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 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미국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경제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게 이거 같아요.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거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는 이거 없어요. 프렌드도 없고 니어도 없어. 그냥 온리 미국이야. 리쇼어링만 해. 온쇼어링은 뭐냐면은, 리쇼어링은 외국에다가 줬던 공장 미국으로 가져와 이건데,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미국에다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까운 나라고 뭐 동맹국가고 다 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에다가 해. 이런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IRA 이런 법안 축소시키겠다는 거죠. 아니 너네가 물건 미국에다 팔고 싶어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데 내가 너한테 50조를 왜 줘? 이게 트럼프가 가진 생각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발등에 불 떨어졌죠. 저 돈 빨리 받고서 공장 져야 되는데 취소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공장 다 빼기로 했고 뭐 등등에 대한 일들이 이미 물 밑 아래서는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외교인데, 여기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중국 견제. 바이든이 얘기를 했죠.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되는 거를 미연에 막고자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야. 디커플링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하겠다는 거야. 우리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문제될 만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다시 되고서는 이제 탈중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국과의 협력 없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이제 거래 기반 동맹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 적자국이랑 이제 미군 방위비 등 미국이 손해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로 만들던지 손해액을 줄이던지 하는 형태의 이제 계약이 계속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트럼프가 벌써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요. 나토에다가 방위비 지출을 GDP의 3%까지 인상해라. 현재 2%는 거의 뭐 도둑이다. 이거 혹시 제가 예전에 나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나토면은 북대서양을 지키는 군사협약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요구를 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토 분담금의 70%를 미국이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금을 계속 내래. 세금을 계속 올려. 그럼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불만이 많아서 세금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라고 하고 봤더니 유럽 지켜주는데 70%돈 내야 돼가지고 더 내야 된다고 하니 그럼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돈을 유럽 사람들이 내야지 왜 미국 사람이 내야 돼? 하니까 그렇지 하고 찍은 거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한국 마찬가지죠. 한국도 아니 너네 나라 지켜주는데 내가 왜 우리가 돈을 세금을 내야 돼? 대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거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을 지켜주는 이유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 미국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한국이 중국이랑 친해지고 대만이 중국이랑 친해지면은 제일 위험해지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선 타협점을 찾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국가별로 GDP의 몇 퍼센트 이상씩 더 방위비를 늘려라. 그 뭐 결국에는 이제 무기 팔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정책입니다. 화석 연료 관련해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겠대요. 석유, 가스, 석탄 생산 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바이든 때랑 정반대예요. 바이든 때는 세금을 더 내라 그랬어요. 너네도 CO2 발생시키니까 그만큼 세금 더 내.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뽑아내면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더 열심히 뽑아내겠죠. 근데 이미 최대 산유국이 이제 미국이 됐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유럽에다가 이제 다 팔잖아요. 이제 사우디나 이런 애들이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이 팔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던 가스관을 막아버렸고,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가 필요한데. 근데 가스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미국 거 지금 다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로 날아가면서 가고 있고 이미 공급망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빼앗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패권을 활용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될 텐데,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더 많이 뽑아낼 테니까 더 싸질 테고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렇게 가게 될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원자력 발전, 친환경 에너지로 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EU에서 EU 텍소노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추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원전을 지금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전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AI 시대, 로봇 시대에 24시간씩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 공장에 돌아가는 로봇들이 먹는 밥이 뭡니까? 결국에는 전력이잖아요. 과거에 사람이 순교대로 돌아갈 때는 밥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밥을 줘서 얘네들이 안 돌아가니까 전력을 줘야 되니까 전력의 양이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확보가 안 돼 있으니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원전을 계속 개발을 하는 거다.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소형 원자로 앞으로 이제 SMR 이런 게 시장에 되게 크게 부각이 될 그런 산업들인데 이런 SMR에 대해서 트럼프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힘들어지겠지만 이 산업들은 이제 좋아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LNG 막 뽑아가지고 석유 뽑아가지고 수출하고 하려면 결국에는 유조선과 그리고 LNG 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배를 가장 세계에서 제일 만드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다른 국가들은 못 만들어요. 만드는 국가가 그나마 중국인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배 쓰겠습니까? 안 쓸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의 조선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원전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한국이랑 프랑스거든요. 근데 프랑스보다 한국이 한 절반 가격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더 빨리 만든대. 그럼 어디다 맡기실래요? 한국에다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싼데 더 빨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은 이런 조선 쪽과 원전 쪽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이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이런 데들은 재미가 없겠죠. 다음 이제 산업 부분들은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될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뭐 붙었다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붙은 거에 대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들 의견들이 많은데
자,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2차 전지를 활용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죠. 근데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화석연료를 키우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 둘이 언매칭 되지 않나요? 근데 왜 붙었을 것 같으세요? 뭐 우주로 가는 스페이스X,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만들어줬잖아요. 미국 내 택시에 대한 그거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게 됩니다. 미국의 전역을 다 그냥 다 누비고 다닐 텐데 그 데이터들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 이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트럼프는 2차 전지 성장을 조회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의 전체 성장 사이즈는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는데 화석연료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쯤이었나 2차 전지 성장률이 꺾여서 안 좋다는 말씀 드렸을 때 잘 보시면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했던 것들을 취소하거나 연기시켰죠. 그러니까 안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겠습니까? 내연기관차 만들 거예요, 앞으로. 그럼 GM, 포드, 크라이슬러 얘들 그냥 내연기관차 만들어서 잘 되겠죠. 근데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어. 사이즈는 죽었지만. 그러면 테슬라가 혼자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돼서 내연기관 차들이 가버리면 얘네들이 나의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없어져 버렸어. 무주공산이 됐죠. 또 작아진 시장을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규제를 탁 풀어주면서 로보택시 확 시장이 열려버리면 지금 당장에는 내연기관 차들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어떤 회사도 저는 넘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고 가서 붙은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트럼프가 로보택시 규제를 완화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AI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뭐 우리가 중국 욕하지만 사실 1980년대 중국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결국에는 일본 거 갖다 베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열심히 기반을 닦고 지금은 일본 제품을 뛰어넘었죠. 근데 그걸 지금 중국이 똑같이 해서 한국을 뛰어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그걸 저는 뭐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첨단 산업 못하니까 첨단 산업을 하는 데에 얘네들이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